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향한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인데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남FC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됐는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제3자 뇌물공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정적 제거에 국가적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지금 이 성남FC 후원과 두산의 부지 용도 변경 의혹, 제3자 뇌물 공여 의혹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정적 제거형 수사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반발한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정적 제거가 아니라 도적 제거다. 한 글자만 바꿨어요. 정에서 도로, 도적 제거.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렇게 많은 범죄 의혹 안고 선출된 야당 대표가 있었나? 검경 수야말로 야당 정상화의 시작이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를 갖고 무슨 정적 제거냐? 도적 제거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어려운 질문 드립니다. 자,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정적 제거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아니다, 도적 제거 수사다. 김수경 교수께서 보시기엔 뭐 정적입니까, 도적입니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정말 민망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자기 일가, 그러니까 처와 자신에 대한 수사 자체가 국기문란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수사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사실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얘기는 좀 옆에서 측근히 할 수는 해줘야죠, 있지만 보통. 자기의 비리 혐의 때문에 지금 조사가 들어간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국기문란이다. 이번에는 또 이게 정적 제거를 위한 수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민망한 일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들을 이미 예전부터 다 예견돼 있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새롭게 박용진 의원께서 그 지난 당대표 경선 때 언급하셨던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역량이 소모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는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국가 역량이 본인 때문에 지금 소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역량이 소모되지 않게 하려면 성실하게 조사와 수사에 임해서 뭐 아닌 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환해도 뭐 잘 나오지도 않고 서면으로도 굉장히 짧게 답변하고 물론 다른 사안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국가 역량이 소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말 첩첩산중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로 정적 제거다, 정치적 탄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민주당 측면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다는 것은 곧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것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라는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레토릭으로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수사에 임하시는 게 더 국민들의 역량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하기 민망한 표현이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김수영 교수님 개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옆에 있는 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닐까. 정청래 의원이 일종의 어떤 이재명 대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넌지시 건넨 돈 이재명 시장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가 왜 이러세요라고 이제 그런 적 없다라는 어떤 완곡한 뜻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박용진 의원님. 네. 정청래 의원이나 친 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이 수사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수사고 야당 탄압이고 뭐 정적 제거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민주당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의 개인적인 사법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사도 안 해보셨고 아직 재판도 안 가보셨는데 다른 뭐 정청래 의원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게 무죄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건 그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느낌- 무죄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의 문제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이재명 당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 결었고 또 여당으로 볼 때는 국회 제1당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흔들고 정치력을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해야 되는 대상인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벌이고 계속해서 궁지로 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동할 거다. 예. 뭐 당연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설프게 뭐 경찰이 수사 결과가 이제 뒤집힌다거나 또 어설프게 이전 정부에서 했었던 그 정책에 대해서 뭐 전면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거나 망신주기를 한다거나 갈라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게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면 박용진 의원이 저 자리에 있었다면 이재명 의원이잖아요. 의원을 향한 수사에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반발할 상황은 없었을 거다. 당 대표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반응들은 분명히 더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디펜스 안 합니까?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적 결정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이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그리고 우리 인사에 대해서 뒤집기 하려고 그러는 망신주기, 쫓아내기, 속가내기 하려고 그러는 감사원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요 같은 궤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님 곧 물러나실 건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도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기국회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도 있고 예산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적 당대표한테 가서 손 벌릴 거예요? 예산 통과시켜달라, 법안 통과시켜달라? 무슨 짓을 하시는 건지 알고 계시고 좀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도적 당대표에게 가서 손 벌릴 거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도적이 이끄는 거대 야당한테 가서 이 법도 통과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국방을 위해서 이런 예산도 좀 올립시다.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그런 얘기를 하실 거냐고요. 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들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원내대표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원내대표가 그건 이전 원내대표가 한 일이고 난 몰라요. 나는 도적이라고 생각 안 해. 이러면 끝나요? 이러니까 야당은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저거 봐라.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아니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이렇게 계속 야당 공격만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협치라고 하는 말은 자고 일어나서 그 까먹는 잠꼬대가 아니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세상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주력 역할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지도부가 야당 그것도 국회 제1당의 야당 대표를 도적이라고 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요. 배지를 달지 않고 당의 대변인을 꽤 했어요. 예.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희상 비대위원장, 저희 야당이 어려웠었을 때, 예.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저를 대변인으로 다시 임명을 하면서 내가 박용진을 믿어. 다 잘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만 내가 유의사항을 해줄게. 그건 꼭 지켜라.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판해야 될 때가 있으면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건 나한테 꼭 미리 보고하고 해.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혹은 그 당시 황우려 당대표를 공격하는 논평을 거의 안 썼어요.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진짜로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봤다고요. 그만큼 상대당의 리더를 존중하고 예. 이끌고 해야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불만스럽고 부족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잘 예우해주고 대우해서 내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줘야 정치가 풀어져 나가고 뭐가 되지. 세상에 여당으로 그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리고 지금 여당을 법적으로 대표하고 계시는 분이 야당의 당대표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부적절하다. 갑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정적 제고용이다라고 얘기하는 야당 대표. 야당 대표를 향해서 도적이라고 맞받아친 여당의 원내대표.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임기 못 채울 것이다 라는 논평을 여러 차례 낸 바도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도끼인 객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태어난 척하지만 속내는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봉하마을행 이재명 대표, 권양숙 여사 정치의 사법적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 우려된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 챙겨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 덕담으로 건넸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동병상련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지지층에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